제가 이 뒷조사를 조금 했는데 프랑스를 국비장 학생으로 네, 국비. 그 얘기부터 왜 프랑스로 가시려고 했고 국비장 학생은 어떻게 됐는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요. 그 얘기를 하려면 대학교 얘기를 해야 되고 해주시죠. 네.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는 건축가가 지금은 이제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시는 상당히 높았어요. 각 학과들이 그때 당시에 뭐 모든 학교 의대보다 높은 과가 건축가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이. 안 믿어. 안 믿는데 안 믿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동시대야. 아 그래? 그때는 진짜로 힘들었어요. 거의 한 5, 6년 정도는 아마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94년부터 한 98년, 네, 9년까지. 그렇죠. 굉장히 붐이 있었고 건축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축가를 가고 싶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저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수까지 한 거죠. 아 삼수를 하셨어요? 죄수가 아니고 삼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공부 생각이 없었다는 기보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기 싫었던 거지. 이제 막상 대학을 다 친구들이 이제 무슨 과 간다 무슨 과 가니까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그래서 건축과를 가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왜냐면 수학에 기초가 없어. 뭐 그냥 뻔한 레파토리인데 일단은 수학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그냥 머리를 다 밀었던 것 같아. 와. 머리를 밀고 맨 앞자리 가고 이제 약간 좀 이제 나는 이제 공부할 거야라는 내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공부도 이게 총량이 있는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 아무리 천재라도 1년 만에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쉽게 오르고 이러지가 않는 게 기초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 뭐든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재수 삼수를 했는데 근데 그 시절이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봤잖아. 뭐 내가 원해서 한 실패고 그게 뭐 꼭 실패라고 하기라고보다도 그냥 인생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기 면벽 수행하는 느낌의 그 시절을 거쳤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책 읽고 그냥 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고 뭐 남들 하듯이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건축과가 굉장히 힘들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서적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실패하게 돼서 혼자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뭘 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냥 순탄하게 대학교 입학해서 갔으면 아마도 다음 얘기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절에 굉장히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뭘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 시기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니면서 미팅할 때 어쨌든 학원에서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간을 책을 많이 읽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서관을 다녔어요. 책 읽으려고. 나는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어떤 그게 됐고,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 지금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되게 나한테는 중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되게 실존적인 상황이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책들이 와닿더라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시지프스 신화를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돌덩어리를 계속 올려서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올려야 되는 삶이다. 되게 와닿잖아. 삼수생의 입장에서 보면 삼수를 안 해서 모르겠네. 굉장히 세상 쉽던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재수해도 안 되고 삼수해도 안 되고 이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사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근데 이거 대학 졸업해도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제 학교 가서도 굉장히 뭐랄까 내 인생관에 큰 도움이 됐고 학교 가서도 책을 많이 사 모았어요. 학교에서 다니면서 장학금 탄 거 다 책 사고 책 읽고 독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계기가 돼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4년 학교를 졸업하고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6년을 다녔어요. 학부만. 그러니까 이게 남들 같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걸 대학원을 가는 게 대비 일반적인데 저는 근데 건축과 4년을 다녔는데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어. 왜냐하면 건축 공부를 한 4년 해보니까 건축이 아무리 봐도 인문학인 거야. 나의 그 성향상.
이게 인문학의 그 기본이 없이 건축을 한다는 게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시와 건축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해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교육적인 방식에서 보면 제도상에서 보면 공학을 배우는 건 좋았지만 그 공학만큼 또 인문학을 배워야 되는데 당시 상황에서 복수전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되게 아주 드문 케이스였어요. 복수전공으로 막 학교 막 몇 년 더 다닌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학생이었죠. 그럼 2년 더 다니는 게 복수 전공 때문에 2년 더 네, 다니는 거예요? 4년 졸업하고 2년을 철학과만 다시 다녔어요. 아. 그래서 학점은 200학점 늘었어요. 그럼 지금도 건축은 인문학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저는 공학기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철학과 복수전공한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작업은 되게 기하학과 공학적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인문학이라 그러니까는 그 베이스를 읽으셔야 돼. 아, 그걸 못 어렵네. 읽네. 나는 철학 공부를 안 길을 해가지고 못 봤네. 나는 그러니까. 빨리 졸업해서 빨리 뭘 설계하고 싶으니까 베이스를 좀 읽어. 얕다. 베이스를 좀 읽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좀 경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유학은 어떻게 그럼 대학 때 가신 거예요? 철학 공부하고 나서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IMF였거든 그때가. 아 그때 걸리셨구나. 환율이 뭐 한 1,800원 막 이럴 때 유학을 가려고 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GRE 미국을 유학을 가려고 GRE하고 토플 시험을 봤는데 잘못 못 본 거야 이게. 엉망으로 봐버렸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1년 동안 취직을 하고. 설계 사무실. 네. 네.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또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설계사무소란 이런 되겠구나를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결심했죠. 그래서 프랑스로 가게 된 거예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옷을 찾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의 그 시간이. 그래서 28살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아, 프랑스로 가는데도 토플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냥 어학을 통과를 하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뭐 국비 장학생 시험이 또 프랑스로 가는 게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국비 장학생 시험을 통과를 했죠. 나라를 정한 게 아니고 장학금을 정하니 프랑스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좀 내 뜻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나서 실무를 하면서 또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 건축이 이게 내가 원하는 사무소가 어디였냐면 렌조 피아노 사무소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 실무를 하는데 그 렌조 피아노 책을 보는데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실무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안 보이는 게 뭐 보이니까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막 마치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고 근데 그게 렌조 피아노 디테일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런 이렇게 절제되면서도 공학적이면서도 그래서 렌조 피아노 사무소가 어디냐 알아보니까 파리 사무소가 또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도 제노아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적 때문에 꼭 미국으로 가지 않고 뭐 나도 유럽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 싶은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거기서 실무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컸죠. 사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당시 이제 유럽으로 바꾸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어학하고 뭐 장학생 시험 통과하고 국비 장학생 몇 명 뽑아요 1년에? 한 명? 한 명 뽑아요. 한 명. 야, 근데 한 명이 된 거야. 나 때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1차 시험을 통과를 하면 1차 시험이 뭐 예를 들면 어학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역사도 통과해야 돼요. 2차 시험이 전 과목에 그러니까 건축 설계, 건축 역사, 건축 구조, 건축 무슨 시공 전 과목에 4년 동안 배운 통틀어서 문제가 5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 친구를 찾아갔어요. 기술고시반에 있는 친구를. 이제 내 느낌은 기술고시와 비슷할 것 같은 거야. 기술고시 기출 문제하고 그 문제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맞았어요? 아니 뭐 공부한 만큼 나온 거지.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프랑스에서 유학할 땐 되게 좋았던 게 프랑스에는 학비가 없고 생활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이제 정부에서 대주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사무소에서 꼭 일을 해보자. 정말 일을 배우는 거는 거기서 배워야겠다. 이게 그 원칙이었어요. 한국에 설계사무소 있으면서 또 이게 이 설계사무소를 내가 원하는 데를 잘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생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안정된 그런 그 뭐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라도 좋아하는 일을 더 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욕심껏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목표 지향점이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 건축 학교 중에서도 재료 공부를 하는 석사학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프랑스 말고 이제 동쪽에 있는 낭시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럼 거기서 2년 공부하셨던 거예요? 1년 있었어요. 1년이요? 1년 동안 끝난 과정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끝난 과정이에요. 아, 유럽은 그래요? 1년짜리 과정도 많아요. 그렇구나.